오늘은 그 ESG 경영에 대해서 좀 한번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일단 작년부터 이 친환경 에너지 바람이 좀 불기 시작하더니 이제 올해 갑자기 시장에 나온 이슈 중에 하나가 바로 이 ESG 경영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여기 이제 E라는 거는 환경 보호, 그리고 또 S라는 거는 이 사회 공헌, 그리고 마지막으로 G는 이 윤리 경영의 줄임말인데요. 그래서 이걸 이제 한 문장으로 좀 정리를 해보면, 이제 기업은 환경 보호에 앞장서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을 활발히 하면서 법과 윤리를 준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기업을 평가할 때는 이 재무적인 요소에 더해서 이제 이런 ESG 같은 요소들도 같이 동일선상에서 놓고 보겠다고 하면서, 이제 일부 상장사들 같은 경우에는 뭐 ESG 기업이라고 하면서 이제 수혜를 받을 거라는 리포트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나왔죠. 뿐만 아니라 ESG 개념은 이제 기업뿐만 아니라 이제 국가 평가에도 사실 도움이 되고 있는데요. 등급을 매기는 기준을 뭐 자세하게 보진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독일 그리고 스위스랑 같이 1등급을 받았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영국이 2등급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일본하고 중국이 3등급을 받은 상태입니다. 물론 이 ESG 지표의 반대 입장에 서 있는 어떤 그 저변의 논리를 보면, 이 기업의 주된 설립 목적은 영리 목적이지 뭐 위법 행위를 하지 않는 이상 이 도덕적인 책무까지 강요할 필요는 없고, 그래서 이제 영리 목적을 통해서 번 돈으로 재투자를 해야지 이제 환경 보호를 하는 게 이제 말이 되냐는 이제 이런 논리가 하나 있고, 두 번째로는 이 도덕적으로 평가를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이제 모호한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있는데 둘 중에 하나는 이제 ESG 평가가 더 높겠죠. 근데 만약에 이제 삼성전자가 좀 더 이제 ESG 지표의 긍정적인 지표 그 점수를 받았다고 하면 삼성전자는 좋은 회사이고 SK 하이닉스는 안 좋은 회사일까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이 ESG 도입에 대해서는 좀 이런 양분화된 이제 생각들이 좀 있는데요. 그러면 이 ESG라는 개념은 왜 등장을 하는 걸까요? 아마 대표적으로 좀 많은 분들이 이 장면을 떠올리시지 않을까 싶긴 한데요. 이제 사진이 말하는 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빙하가 녹아서 북극곰의 사냥터가 사라지고, 이로 인해서 북극곰의 개체수가 급격하게 줄어든다는 논리입니다. 그래서 아마 뭐 내셔널 지오그래피나 뭐 공영방송, 이렇게 다큐멘터리 같은 걸 보시면 이제 작은 얼음판 위에 이렇게 홀로 서 있는 이 불쌍한 그 곰의 어떤 모습 같은 사진들을 이제 많이 보셨잖아요. 그럼 실제로 어떨까요? 이 북극곰의 개체수는 정말로 좀 줄어들고 있을까요? 이거는 그 2019년 기사를 좀 가지고 왔는데요. 그 세계 환경 보존 단체에 따르면 이제 1984년에 이 북극곰의 개체수는 25,000마리였는데 이제 2015년에는 이게 이제 31,000마리까지 이제 늘어난 걸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2008년에 이제 북극곰을 멸종 위기종으로 지정하는 법도 만들긴 했지만은 그 이전 데이터를 보더라도 이제 북극곰의 개체수는 이렇게 안정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걸 보면서 뭐 지구 온난화는 환경을 파괴하지 않는다, 뭐 이런 논리를 이제 펼치려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또 실제로 이제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빙하가 녹고 있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그런데 2013년 같은 경우에 보면은 오히려 이 빙하 면적이 더 늘어난 해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ESG 개념을 도입하려는 그 또 다른 요인이 이산화탄소는 좀 어떨까요? 이거는 그 지구의 대기의 어떤 구성 요소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카본 다이옥사이드, 그러니까 이산화탄소가 차지하는 비중은 0.04%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보면 이 0.04%밖에 안 되는 이 수치 때문에 지구에 재앙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거죠. 물론 이제 이 수치가 미미하긴 하지만은 이 치사성이 강하다고 하면 다른 얘기지만 사실 이제 그 정도도 아닙니다. 그리고 또 현재 문제가 되는 이산화탄소의 어떤 97%는 이 화석 연료의 어떤 영향도 받긴 하지만 대부분의 이제 경우에는 이 태양 활동을 비롯한 요인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현재 기후 변화의 원인은 뭐 이런 요인들보다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뭐 빙하기랑 이제 간빙기의 현상으로 좀 기인한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왜냐하면은 이제 실제로 과거 데이터를 보면 이제 그린란드에서도 농사를 지은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제 이 얘기를 좀 길게 하려는 건 아니지만 다시 이제 본론으로 돌아와서 보면 이제 현재 그 전 세계는 탄소 배출 규제를 강화하고 있죠. 그리고 또 올해 이제 특히 올해 초에 그 조 바이든 대통령이 가장 먼저 한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전임 트럼프 대통령이 탈퇴한 이 파리 기후 협약이 이제 복귀였습니다. 그럼 이제 전 세계는 특히 미국은 왜 이렇게 갑자기 이 시기에 이 탄소 배출 강화 프레임을 내세워서 이 ESG 경영을 좀 언급을 하는 걸까요? 아마도 이제 개인적으로는 좀 중국을 겨냥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조업 중심의 국가잖아요. 그러니까 2000년도 후반에 중국이 이렇게 급격하게 성장을 하게 된 데에는 바로 이제 제조업이 그 중심에 있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기사에서처럼 이제 시진핑 주석 역시도 이 중국을 중국 제조 2025 계획을 슬로건으로 이제 내세우면서 중국 자체를 이제 제조업의 국가로 만들기 위해서 전략을 발표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제 한편으로 생각해 보시면은 제조업이라는 거는 공장이 많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현재 중국은 또 이런 식으로 전 세계 온실가스의 4분의 1을 이제 혼자 배출을 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실제로 이제 지금도 그 중국에서는 중국에서 가동되는 이 수백 개의 공장에서는 매일 이제 엄청난 양의 탄소랑 유해가스가 배출이 되고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중국 같은 경우에 다른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이 환경 문제에서만큼은 국제 사회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그러다 보니까 또 최근에는 이제 글로벌 기업들을 중심으로 이 ESG 경영을 하지 않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금 지원도 중단을 한다고 한 만큼 중국 역시도 이제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겠죠. 사실 이제 곰곰이 좀 생각을 해보시면은 이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과거에 이제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다른 나라보다 값이 싸고 품질이 우수하면 유리했지만은 이제 앞으로의 제조업은 앞서 언급한 건 기본이고, 이제 환경 오염에 더해서 노동 복지 등이 낙후된 기업은 설 자리가 이제 없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이건 편견이 아니라 중국만큼 환경과 근로복지에 어떤 신경을 쓰지 않는 나라도 없죠. 그래서 이런 점들 때문에 이제 미국이 다양한 부면으로 중국을 압박하고 있지만, 이제 한편으로는 이 ESG라는 툴을 도입해서 이 제조업 중심의 경제 기반을 이루고 있는 중국을 괴롭히는 게 아닌가 싶긴 합니다. 물론 이제 이건 개인적인 견해니까 너무 고지고대로 믿지는 마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 ESG 경영에 대해서 이런 저변을 이해하고 있다면 이걸 좀 어떻게 투자랑 연결시켜 볼 수 있을까요? 이 한 가지 방법은 이제 역발상 투자를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어떤 기업이 ESG 경영 지표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서 주가가 막 올랐다고 가정을 해보죠. 그러면 이제 동종 섹터 내에서 상대적으로 ESG 경영 지표에서 좋은 점수를 받지 못한 기업들은 주가가 당연히 많이 안 올라 있겠죠. 그런데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 매출이나 성장성은 좋은데 단순히 ESG 부면에서만 낙제 점수를 받았다고 하면 어떨까요? 아마도 이제 시간이 조금 더 흐른 뒤에 높은 확률로 이 저평가가 됐다고 하면서 부각을 받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ESG 경영 지표에서 이미 높은 등급을 받은 기업은 이제 고평가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역설적이게도 ESG 지표가 안 좋은 기업이 ESG 섹터 수혜를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ESG 테마랑 이제 관련해서 많이 오른 종목도 우리가 눈여겨볼 수 있지만은, 이제 한편으로는 실적이나 성장성이 훌륭함에도 불구하고 이 ESG 부문에서 평가가 절하되어 있는 기업들을 이제 한번 찾아보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기업들은 이제 분명히 ESG 평가에서 좋은 등급을 받았던 이 동일 섹터 내의 기업들과 비교가 되면서 이제 상대적으로 저평가됐다는 이슈가 이제 부각이 될 겁니다. 반면에 이제 ESG 지표에서 좋은 등급을 보인 기업은 이제 고평가 논란이 있겠죠. 그래서 주가가 하락하는 이 반대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그 ESG 지표에 대해서, 그리고 또 이걸 매매로 연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간단히 생각해 봤는데요. 남은 하루 마감 잘 하시고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